그림 형제. 첫 번째, 백설공주. 옛날 옛적 어느 한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송이가 깃털처럼 펄펄 내리고 있었어요. 왕비님은 창문틀이 새까만 흑단으로 만들어진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님은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어요. 핏방울이 3개가 눈 위에 뚝뚝뚝 떨어졌어요.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의 빨간색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왕비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처럼 새빨갛고 창틀의 흑단처럼 새까만 아기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님은 딸을 낳았어요. 아기는 눈처럼 새하얗고 피처럼 새빨갛고 흑단처럼 새까맸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왕비는 아기를 낳은 뒤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1년 뒤, 임금님은 새 아내를 얻었어요. 새 왕비님은 아름다웠죠.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거만해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우면 참지를 못했어요. 새 왕비님은 참으로 놀라운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비님은 거울 앞으로 걸어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왕비님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님은 뿌듯했어요. 거울은 진실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져서 7살이 되자 화창하게 맑은 대낮처럼 아름다웠어요.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지요. 어느 날 왕비님이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왕비님이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왕비님은 기겁을 했어요. 샘이 나서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요. 그 뒤로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왕비님은 그 여자아이를 미워했어요. 왕비의 마음속에는 자만심과 질투심이 날이 갈수록 잡초처럼 쑥쑥 자라났어요. 밤이건 낮이건 왕비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애를 죽이고 그 증거로 허파와 간을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왕비의 지시에 따라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사냥꾼이 사슴 사냥하는 칼을 꺼내 백설공주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심장을 찌르려고 하자 백설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아, 사냥꾼 아저씨, 나 좀 살려줘. 그럼 거친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게.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불쌍해졌어요. 불쌍한 아이야. 그럼 어서 도망가렴. 사냥꾼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너를 곧 잡아먹을 거야. 사냥꾼은 가슴속에 있던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마침 1살짜리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왔어요. 사냥꾼은 멧돼지를 죽인 다음 허파와 간을 꺼내 백설공주를 죽였다는 증거로 왕비에게 갖다 주었어요. 요리사는 새끼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소금물에 팔팔 끓여야 했어요. 사악한 그 여자는 허파와 간을 남김없이 싹싹 먹어 치웠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어.
한편 그 불쌍한 아이는 커다란 숲속에 달랑 혼자 남아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나무들에 매달린 이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백설공주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뾰족한 바위들을 뛰어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마구 내달렸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백설공주 옆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맹수들은 백설공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발을 뗄 수 있는 한 계속 달렸어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좀 쉬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작은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작았죠. 하지만 무척이나 앙증맞고 이로 말할 수 없이 깔끔했어요. 그곳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작은 식탁도 있었죠.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 7개가 있고 접시마다 작은 숟가락이 1개씩 옆에 놓여 있었죠. 또 작은 나이프와 작은 포크, 작은 잔도 7개씩 있었어요. 벽에는 작은 침대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눈처럼 새하얀 침대보가 덮여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말랐죠. 그래서 각각의 작은 접시에서 야채와 빵을 조금씩 덜어 먹고 각각의 작은 잔에서 포도주도 조금씩 마셨어요. 백설공주는 어떠한 사람 것만 다 먹어 치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잠시 뒤 너무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한 작은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에게 맞는 침대는 한 개도 없었어요. 어떤 것은 너무 길고 어떤 것은 너무 짧았죠. 마침내 7번째 침대가 백설공주에게 딱 맞았어요. 백설공주는 그 침대에 누워 소르르 잠이 들었어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그 작은 집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산에서 곡괭이로 광석을 캐는 7 난쟁이들이었어요. 난쟁이들은 작은 초 7개를 켰어요. 집안이 환해지자 난쟁이들은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집을 나갈 때는 말끔히 정돈을 해놓았는데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누가 내 작은 의자에 앉았지? 첫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접시에 음식을 조금 먹었지? 둘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빵을 조금 먹었지? 셋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야채를 조금 먹었지? 넷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아, 누가 내 작은 포크를 썼지? 다섯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나이프를 사용했지? 여섯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지? 일곱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첫째 난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첫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 시트가 조금 온폭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내 작은 침대에 올라간 거지? 첫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나머지 난쟁이들이 달려와 외쳤어요. 내 침대에도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 일곱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에서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죠. 일곱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이 콩콩거리며 우르르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난쟁이들은 각자 자신의 작은 촛불을 가져와 백설공주를 비추었어요. 난쟁이들이 외쳤어요.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참 예쁜 아이네. 난쟁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깨우지 않고 작은 침대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일곱째 난쟁이는 친구들 곁에서 잤어요. 밤새도록 한 침대에서 1시간씩 잤죠.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7 난쟁이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하지만 7 난쟁이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이름이 뭐니? 7 난쟁이들이 물었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거니? 난쟁이들은 계속 물었어요. 백설공주는 새엄마가 자신을 죽이라고 사냥꾼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냥꾼이 살려주었고 온종일 달리다가 마침내 난쟁이들의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말해주었어요. 너 우리 집 살림을 맡아줄래? 요리도 하고 침대도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뜨개질도 해줘. 네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살게 해줄게.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그럴게. 정말로 그렇게 할게.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 했어요.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산에 가서 광석과 금을 캤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음식이 모두 준비되어야 했지요. 그 여자아이는 종일토록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씨 고운 7 난쟁이들은 여자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새엄마를 조심해야 해. 새엄마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돼. 하지만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자신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왕비는 거울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산들 너머 7 난쟁이들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왕비는 기겁을 했어요.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비는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왕비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했어요. 자신이 그 나라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한 질투심은 잠잠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왕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왕비는 얼굴에 색칠을 하고 장사꾼 할머니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죠. 왕비는 이 모습으로 산 7개를 넘어 7 남쟁이들이 사는 집으로 갔어요. 왕비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이 왔어요. 물건 사세요. 할머니 안녕? 뭘 파는 거야?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과 예쁜 물건을 팔지. 온갖 빛깔의 코르셋 끈을 판단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왕비는 알록달록한 비단실을 꼬아 만든 코르셋 끈 1개를 꺼냈어요. 이 할머니는 믿을만 하니까 집에 들어오게 해도 괜찮을 거야. 백설공주는 생각했어요. 백설공주는 문의 빗장을 열고 그 예쁜 끈을 샀어요. 얘야,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오렴. 내가 끈을 잘 매줄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서서 할머니가 끈으로 자신의 허리를 묶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할머니는 잽싸게 끈을 묶었어요. 어찌나 꽉 졸라매던지 백설공주는 그만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어요. 꼭 죽은 것 같았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지. 왕비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뒤 저녁이 되자 7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백설공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꼭 죽은 것 같았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허리에 끈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동여져 매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끈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가느다랗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 생기를 되찾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장사꾼 할머니가 바로 그 사악한 왕비야. 조심해. 우리가 집에 없을 때는 절대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그 사악한 여자는 궁전으로 돌아온 뒤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은 예전과 똑같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저 산들 너머 7 난쟁이들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왕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너를 완전히 없앨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 거다. 왕비가 말했어요. 왕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마법을 모두 동원해 독이 들어있는 빗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변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으로 했지요. 왕비는 산 7개를 넘어 7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왕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물건이 왔어요. 물건 사세요. 그냥 가세요. 집에 사람 들이면 안 돼요.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건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어요. 왕비는 독빗을 꺼내 높이 쳐들었어요. 그 빗은 아이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백설공주는 홀린 듯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마침내 백설공주가 빗을 사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머리를 제대로 빗겨줄게. 불쌍한 백설공주는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왕비가 백설공주의 머리카락 속에 빗을 쑥 집어넣자마자 빗에 있던 독이 퍼져나갔어요. 여자아이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픽 쓰러졌어요. 네가 아름다움의 화신이기는 하지만 이젠 다 끝났어. 사악한 여자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곳을 떠났어요. 다행히 곧 저녁이 되어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설공주가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본 난쟁이들은 곧바로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몸을 찬찬히 살피다 마침내 독빗을 찾아냈어요. 빗을 빼자 백설공주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예전과 똑같이 말했어요.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산들 넘어 7 난쟁이들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거울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시나무 파르르 떨었어요. 백설공주는 죽어야만 해. 죽기 살기로 해보자. 왕비가 외쳤어요. 왕비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외딴 방으로 갔어요. 누구도 그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왕비는 독이 잔뜩 든 사과 1개를 만들었어요. 겉보기에는 참 예쁜 사과였죠. 반은 새하얗고 반은 새빨갰죠. 사과가 다 만들어지자 왕비는 얼굴에 물을 들이고 농부의 아내가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는 산 7개를 넘어 7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왕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말했어요.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돼. 7 난쟁이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 아, 뭐 상관없어. 이 사과들은 모두 팔릴 거니까. 자, 그냥 1개 줄게. 농부의 아내가 대답했어요. 안 돼.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돼.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독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니? 자, 잘 보렴. 내가 사과를 반으로 쪼갤게. 빨간 쪽은 네가 먹으렴. 하얀 쪽은 내가 먹을게. 하지만 사과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빨간 쪽에만 독이 들어있었어요.
백설공주는 그 예쁜 사과가 무척 먹고 싶었어요. 농부 아내가 사과를 어서석 베어 먹는 것을 보고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입 깨물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꼭 죽은 것 같았죠. 그러자 왕비는 소름이 쫙 끼치는 눈빛으로 백설공주를 살펴보더니 요란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눈처럼 새하얗고 피처럼 새빨갛고 흑단처럼 새까맣긴 하군. 이번엔 난쟁이들도 너를 깨우지 못할 거다. 왕비는 궁전에 돌아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거울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왕비님, 이 나라 최고 미인은 왕비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질투했던 왕비의 마음은 마침내 평안을 되찾았어요. 저녁 나절에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의 입에서는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죽은 거예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혹시 독이 묻은 물건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허리끈도 풀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물과 포도주로 백설공주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들것 위에 눕히고 7명 모두 그 위에 앉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어요. 사흘 동안이나 엉엉 울었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땅에 묻으려 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생기 있어 보였고 두 뺨도 여전히 보기 좋게 발그스레 했고요. 백설공주를 시꺼먼 땅속에 묻을 수는 없어.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난쟁이들은 유리로 투명한 관을 짜게 했어요. 백설공주를 어느 방향에서건 볼 수 있게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히고 금빛 글씨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백설이라는 공주였다는 말도 써 넣었어요. 그런 다음 난쟁이들은 관을 산 위로 옮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그 옆에 남아 관을 지켰어요. 짐승들도 찾아와 백설공주를 떠올리며 슬피 울었어요. 처음에는 올빼미 한 마리가 오고 그 다음엔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오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왔죠. 백설공주는 아주 오랫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은 하나도 썩지 않았죠. 백설공주는 마치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살결은 눈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붉디 붉고 머리카락은 흑탄처럼 새까맸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속에 들어왔다가 난쟁이들 집을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왕자는 산 위에서 관과 그 안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관 위에 쓰인 금빛 글씨를 읽었어요. 이 관을 내게 넘겨다오. 뭐든 너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왕자가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쟁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황금을 모조리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관을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럼 내게 이 관을 선물하거라. 난 백설공주를 안 보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깊이 존경하겠다. 왕자가 말했어요. 마음씨 고운 난쟁이들은 왕자의 말을 듣고 왕자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왕자에게 관을 주었어요. 왕자는 시종들에게 관을 어깨에 짊어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종들이 덤불을 넘다 그만 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관이 흔들리면서 백설공주가 베어 먹었던 독약이 든 사과 조각이 목에서 톡 튀어나왔어요. 잠시 뒤 백설공주는 살포시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관뚜껑을 높이 밀어 올리면서 일어났어요.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백설공주가 외쳤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지? 왕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공주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왕자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공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궁전으로 함께 갑시다.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백설공주는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자와 함께 갔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백설공주의 사악한 새엄마도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왕비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로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젊은 왕비님이 왕비님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자 그 사악한 여자는 저주와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그 나쁜 여자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조바심이 났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젊은 왕비를 꼭 보고 싶었죠. 결혼식장에 들어선 왕비는 한눈에 백설공주를 알아보았어요. 왕비는 너무나 두렵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숯불 위에 놓여있던 쇠로 만든 슬리퍼를 부집개로 집어 왕비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왕비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신발을 신고 죽어서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춰야 했죠.